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3개월 이내에 여러분들을 찾아올 자유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크든 작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어딘가에 얽매여 살기 마련인데요. 얽매여 있다가도 자유를 좀 찾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어떤 여러분들께 자유가 주어지는지 또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것만 잘 골라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놓아드리는 카드 5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5초 후에 말씀드리는 리딩 순서 확인하셔서 아래 챕터에서 맞는 번호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놓아드린 카드 가운데 하나 고르시고 리딩 순서는 5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고르셨나요? 리딩 순서 2번, 4번, 3번, 1번 조커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를 만끽하게 되시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여 있었던 어떤 집착 같은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자유를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 되는 거에 매달리는 경우 있죠. 이제 그런 거에서 내가 나를 놓아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러면 제가 가진 꿈이나 희망이나 뭐 이런 걸 포기하라는 이야기일까요?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포기를 해도 자유를 얻게 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없었다가 문제점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장래희망이 뭔가 작가가 되는 거에만 꽂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작가라는 직업군 이외에는 내가 나한테 어떤 기회를 주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가라는 그 집착에서 내가 나를 놓아주게 되면서 내가 좀 그걸 내려놓게 되면서 주변에 다른 것들이 더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가를 하는 걸 포기한다의 개념이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뭐 예를 들면 작가도 다양한 모습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작가가 있을 것인데 내가 고집을 했던 게 소설 작가야 라고 했으면 이제 그것을 좀 내려놓고 그러면 내가 당장의 작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하면서 또는 그와 결이 비슷한 글쓰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길이 단 하나밖에 없어. 나한테 남은 건 저것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놓아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애정적인 측면으로 오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A라는 사람 아니면 안 돼. 곧 죽어도 A만 만나야 돼 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집착이라던가 몰입을 좀 내려놓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 A만 있는 게 아니라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세상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나랑 맞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있겠지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가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원래 우리가 이렇게 딱 태어나면은 처음 본 걸 어미라고 인식을 하고 그게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 어미오리를 벗어난 시각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는 자유 자체가 여러분들 자체를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생각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을 좀 열어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자유의 구체적인 모습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허들을 벗어 던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면 난 소설 작가가 될 테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면 내 세상에 다른 데 하나는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너머를 보게 되신다는 거죠. 나를 옥죄고 있었던 생각의 틀, 고정관념, 편견, 아니면 나는 이 길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그게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과거에는 가이드라인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커졌기 때문에 나의 개념이나 생각을 옥죄어오는 어떤 허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탈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것에서 스스로 극복하게 되고 스스로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자유로움을 상징을 하는 더 프레 카드가 나오면서 익숙하거나 잘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세상을 찾아 떠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업적인 부분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직업 아니면 안 돼. 이런 류의 회사 아니면 안 돼. 이랬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틀 자체를 스스로 극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극복한다에 조금 더 가깝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자유를 얻게 되시기까지는 많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를 어느 날 문득 뜬금없이 이렇게 생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요하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직업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생각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그럼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약간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여러분들 직업인지 사람으로 오시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사람으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내 눈에 들어오는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꼭 이 사람이어야만 해 라는 어떤 집착에서 좀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좀 마음이 여리시거나 내가 뭔가 하나를 잡으면 그게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끝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분들이 약간 누군가한테 굉장히 집요하게 구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유가 오게 되면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으실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행동력, 결단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예시가 좀 적정할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고시 공부를 한 7년 했어. 그럼 여러분들 그 고시 공부를 포기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되게 어렵겠죠. 나는 노력을 많이 투입을 했고 열심히 해왔는데 그 고시 공부를 놓아버린다는 것 자체가 나의 7년을 되게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카드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고 나는 다른 세상을 향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노력을 해온 게 잘못된 방향이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단호하게 끝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확실하게 매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인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여지를 주지 말라가 됩니다. 미련을 남겨둔다던가 여지를 준다던가 혹시 또 나중에 모르잖아요 라고 해서 뭐 어떤 경우의 수를 줄 수 있다던가 이런 거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아설 때는 단호하게 돌아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단성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하게 여지 남겨두고 나도 뭐 혹시 모르니까 이 길로 다시 올 수도 있잖아 막 이렇게 해두는 것은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크게 도움이 안 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법률적인 부분에 정비가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그 매짐을 깔끔하게 하라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뭐 이제 결혼 생활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아니면 평생 못 살 줄 알았는데 안 되겠어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헤어지려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히 긋고 가시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중에 뉘우칠 수도 있으니까 여지를 좀 만든다던가, 재산이나 아니면은 면접 교섭권, 아이 면접 교섭권 같은 거에 대해서 여지를 둔다던가 끝이 모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있었던 이 삶의 허들을 넘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허들 넘어가고 그 내가 과거에 잔존해 있었던 그곳에서 미련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결정은 빠르고 무겁게 내리실지언정 가시는 길 걸음 자체는 좀 밝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로 인해 여러분들의 무엇이 변할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요, 다른 곳을 향해 가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저돌적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몰입할 게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집착하고 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바래왔던 거, 나의 소원, 나의 열망, 나의 어떤 장래희망 이런 거라고 하기 무색하리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을 딱 끊어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딱 가게 되시면 내가 새로운 방향성으로 굉장히 몰입을 하게 된다, 열정을 불태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시 공부를 한 7년 했어. 안 됐어. 나 그럼 더 이상 미련 두지 않고 그냥 회사 입사할래, 사기업 갈래,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좀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동안 사회생활을 못한 것을 거의 그 쏟아내듯이 여러분들께서는 내 열정을 불태우게 된다, 활화산처럼 내가 열정을 쏟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소 워커홀릭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 약간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람 간의 관계성에서 여러분들이 좀 헤어짐을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과거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고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떠나지 못했고 미련을 뒀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죠. 막 빠르게 성장하고 이때는 뭐 화분 키우면은 물 주는 대로 크고 막 이럴 때잖아요. 막 풀도 무성해지고 진짜 그러는 것처럼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성장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같이 나왔는데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는 전형적으로 워커홀릭 카드예요. 워커홀릭 카드. 목표를 향해서 막 돌진하는 카드거든요. 내가 에너지를 굉장히 크게 분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에너지를 분출하는 그 목적은 내 삶에서 어떤 성취, 보람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전형적으로 워커홀릭 같은 느낌이고 만약에 이제 문화예술 계열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인간관계로 힘드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 그런 케이스들 많잖아요. 연애 중에는 작품도 좀 안 되고 그 상대방한테만 좀 몰입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헤어지고 딱 뒤돌아서고 이제 내 인생을 챙길 거야. 내 인생을 챙길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동안 약간 스탠바이 돼 있었던 여러분들의 작품 활동이 와르르 쏟아진다? 뭐 이런 거예요. 왜 연인 간에 헤어지고 나면 작곡이나 작품 활동 굉장히 많이 하시는 예술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는요. 그동안 내가 나만의 댐을 좀 세워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댐을 막 깊게 세워뒀어. 높이 세워뒀어. 그러면 물이 많이 차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세워놨던 그 댐을 툭 허물게 되니까 그때부터 고여있던 에너지가 와르르 쏟아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지금 떠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에이드 오브 워터 카드는 대표적으로 내가 이루어 놓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내가 과거에 해놓은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련이 좀 많이 남으실까봐 카드가 좀 계속 이야기하는 느낌인데 이런 겁니다.
내가 결혼 생활을 한 10년 했어. 10년 동안 해왔으면은 내가 헌신하고 에너지 쏟고 많은 노력을 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떠나야겠죠. 우리 머리로는 다 알아요. 내가 여기에 헌신하고 이러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떠나야 된다라고 하면 떠나야 된다는 거죠. 왜? 나는 그것보다 더 큰 걸 얻으러 가는 길이니까.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카드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자유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단호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카드는요, 그 공과를 가려내가지고 칼같이 잘라내는 카드예요. 우리 심판하는 거 있잖아요. 심판. 우리 심판해가지고 너는 잘했으니까 10개 가져. 너는 안 됐으니까 마이너스 5개.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재고 따져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카드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직장인이고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아마 희망 고문을 당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이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 자꾸 말도 안 되는 비전을 보여줘. 너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우리 회사 이런 미래 방향성이 있어. 지금은 힘들지만 네가 잘하면 그 말은 뭐예요? 결과가 안 좋으면 네가 못해서 막 이렇게 되는 그런 희망 고문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있는 게 맞아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나 이 회사 아니면 사실 내 스펙에 내 능력에 받아줄 것 없는데 어디로 가요? 라고 생각을 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박차고 떠나는 흐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는요, 받을 건 받고 챙길 건 챙기고 하셔야 됨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부득이하게 받지 못하는 거, 챙기지 못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으나 최대한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 내가 거기에 투입된 에너지에 대한 공과에 대한 보상 같은 거는 법률적인 이슈를 활용해서라도 얻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매섭게 하시면 됩니다. 매섭게. 이거는 법률적인 부분 아니면 명시적인 근거에 의한 행동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정의 호소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용노동부라던가 관련 법령을 좀 활용을 하신다던가 이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호하고 매섭게 하셔야지 인정이 있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대표님이 알아서 좀 챙겨주세요. 막 이런 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놀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 때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 내가 나를 제어하면서 살았어. 막 이랬다라고 하면 이제는 진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시간을 좀 찾아야 될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좀 얽매여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닿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손을 뻗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내가 닿지 못할 것에 대해서 손을 뻗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한테 있는 일상의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리고 여러분들께서 나의 즐거움을 위한 활동을 좀 하실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 스트레스 풀려고 코너 간다던가 춤 한바탕 추고 나면은 오히려 머리가 맑아질 때 있잖아요. 그런 식의 활동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허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즐거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잘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를 받게 되시는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약간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가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속도로에. 근데 꽉 막힌 고속도로야. 내가 탄 차는 스포츠카야. 이렇게 출력도 좋은 스포츠카를 몰고 나왔는데 고속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속력을 못 내고 있었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 오는 자유는요, 뻥 뚫린 도로가 나타나는, 아우토반 같은 도로가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달려볼 만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위해서 마련이 되었다.
해보고 싶은 대로 해. 약간 요러한 운이 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내 능력을 펼쳐보고 싶었고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제약에 있는 상황들이 많아서 그것을 하지 못했던 분들인 경우에는 진짜 나를 위한 어떤 시간들이 마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회가 딱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제약이 있었어요. 자유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 백수거든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사회에서 어떤 미션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2번이란 사람은 이걸 잘하니까 이걸 맡아서 한번 해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하고 약간 등 떠밀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취업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취업 활동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어딜 가도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고 밥을 먹어도 약간 죄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이유는 실제 취업이 안 돼서 뭐 그런 것보다는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느끼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막연한 불안감, 죄책감, 뭐 죄송함,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행동의 제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러분들께 칼자루가 딱 쥐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동안 담고 있었던 어떤 열정과 열의를 확 불태워볼 수 있겠죠. 그런 자유가 여러분들께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해 맞춤형 판을 깔아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도 이미 저는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일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도 약간 여러분들의 방해물이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 상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이 상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사와 거리가 멀어진다던가 이 상사가 뭐 다른 데로 간다던가 아니면 내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벗어나게 됨으로써 자유를 얻게 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적인 측면으로 오실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인 면으로 오실 가능성이 높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주부라서 저는 회사 안 다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정주부분들도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좀 추진해 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좀 주어진다라고 하시니까요.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유의 구체적인 모습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으로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금전을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 예,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일이나 사회적인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허들이 좀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경쟁자가 조금 침체가 와서 내가 반사적으로 그 경쟁자가 하던 일을 가지고 와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면으로 펼쳐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하겠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카페 장사를 하는데 옆에 경쟁 카페가 있어. 이 카페는 라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저 라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저 카페가 아이덴티티가 라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라떼를 출시하면 오히려 이게 따라쟁이로 보일 것 같아가지고 잘 못하겠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가게가 장사를 안 해. 휴업을 한다던가 이사를 간다던가 뭐 어쨌든 사라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놨던 그 라떼를 출시를 하게 되고 돈을 벌어들이게 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제가 굉장히 지엽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긴 했지만 하여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경제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될 만한 그런 자유다라고 하고요. 많은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쪽에 종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MD다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내 상사나 회사 입장에 있어서 그동안 뭐 내가 소싱하고 싶은 제품이나 판매하고 싶은 제품에 대해서 제약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직을 하든 회사 방침 바뀌든 뭐 어쨌든 간에 내가 MD로서의 권한이 좀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소싱하고 판매하고 싶은 제품에 대해서 내가 좀 자유로운 선택 권한이 주어져.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면 그게 분명히 금전적인 성과로 크게 이득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뭐 회사에서 뭐 일을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자유를 줬을 때
여유와 자유를 같이 줬을 때 퍼포먼스가 확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성은 뭐냐면 제어하고 관리하려고 하면은 무능력하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어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능력이 올라가고 성과가 나시는 분들이 있고, 제어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점점 더 퍼포먼스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카드로만 봤을 때는 이번 분들은 관리받고 제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환경이 있을수록 자기 성과가 안 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자유가 주어지고 여러분들한테 권한이 주어져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최대치를 좀 발현하시는 모습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향 자체가 좀 그러신 분들인 것 같아요. 성향 자체가 약간 환경의 기복을 좀 타신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찾아온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들어온 자유가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정말 잘해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딱 발견이 됐을 때 남들한테 뺏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경쟁 상황에 놓일 수 있겠다. 남들도 그게 좋은지 알 거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드라이브를 좀 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2번이라는 사람한테 자유도가 왔는데 다른 동료들이 왜 2번한테만 저런 기회를 줘요? 우리는 2번이 일을 잘하려고 하면 우리 도움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약간의 트러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욕심 내주시고 내가 쥐어갈 것은 쥐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가다가 그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악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남 잘 되는 거를 본능적으로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녀회에 있는데 부녀회장 자리가 비었어. 부녀회장이 되면 약간 자유롭게, 남들보다는 자유롭게 좀 뭔가를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녀회장이 될 것 같은데 거기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클 걸렸다고 해서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그 권한을 내가 쟁취하려고 여러분들이 좀 싸울 필요는 있다. 내가 힘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면으로도 될 수 있겠죠. 회사에서도 약간 무능력한 상사가 나한테 어떤 벽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그 벽을 여러분들이 좀 깰 필요가 있다. 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약간 트러블이 난다, 싸운다,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권리는 쟁취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꼭 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자유가 딱 주어졌을 때 이거를 막 발산하고 막 일을 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정돈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한 번에 3개까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5개, 6개, 7개 이렇게 나한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해서 내 범위를 벗어나는 확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3개까지 할 수 있어. 그러면 한 번에 3개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2개나 1개만 하시는 게 여기에서는 카드의 조언으로 나왔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여유 공간을 좀 갖고 가라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제 곤란하신 분들이 예스맨이신 분들이 좀 곤란한 게, 뭐 할 사람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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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막 일만 막 이렇게 벌려놓고 그 어떤 거 하나도 일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10개를 소화할 수 있으면 5개만 받고 이 5개를 굉장히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유는 주어졌으나 여러분들께서 코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만 잘 집어서 잘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무엇이 변할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이 좀 편안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간 개운하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침상에서 일어나서 기저귀를 딱 피는 상쾌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카드 조합에서 좀 보여지고 있는 게 상쾌함 그 자체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실 이 운 자체가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자유를 받았어. 내 의사결정 권한이라던가 내가 내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이 마련이 됐어. 그럼 지금부터 개운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잘 사용을 하면 겨울쯤 가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약간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내 삶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자유가 기폭제가 되어서 미래에 더 좋게 나한테 발현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저지먼트 카드는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평가받아서 어떤 행운적인 요소로 들어오는 카드예요. 우리 심판의 날이라고 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른다라는 날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가 잘했고 잘 쌓아온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종국에는 인정받고 종국에는 그게 나한테 득으로 돌아오고 행운으로서 작용이 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분들 중에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많이 시달려 계셨던 분들인 경우에는요, 이 시기쯤 돼서는 스트레스 수치가 확 낮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굉장히 편안하고 내가 뭘 해도 잘 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있는 그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자주 느끼지는 않지만 가끔 한 번씩 느끼면 그렇게 기분 좋은 그런 날, 이제 그러한 운기가 여러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서요. 요거 한번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좀 단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제 욕심을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욕심을 내달라. 여러분들이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호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인정에 휩싸이신다던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양보를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내 거야 라고 명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사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번 열심히 했으니까 보너스 줄게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보너스가 딱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아니 왜 이번한테 보너스를 줘요? 저희는요 그거 저희한테도 엠빵해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 그거 엠빵해주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요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신 건데 여러분들이 나서서 다른 사람들도 배려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욕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당하게 여러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뭐 인정에 호소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칭할게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뭐 여지를 준다던가 기회를 준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도 살다 보면 이런 케이스들 굉장히 겪어봐서 좀 있는데, 저한테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왜 네가 가져가냐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저는 거기에서 겸손이 미덕이니까 겸손하게 그런가 봐요. 좀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뭘 했고 뭘 이뤄냈고 그래서 나는 이걸 받아야겠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게 공정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강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자기 거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운기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뭐 사회생활이라던가 일을 열심히 한다던가 하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에너지를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유리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안에만 있는다라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나가서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활발하게 에너지를 사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운기는 가끔 가다가 내가 공부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렇게 수용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쌓아놓은 에너지를 밖으로 꺼내서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받게 되신 자유의 형태를 보면 밖으로 발산하는 성질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딱 받으셨을 때 집안에만 있는다던가 휴식을 취한다던가 라기보다는 돈을 번다던가 계약을 따낸다던가 나의 커리어 발전을 위해 쓴다던가 이렇게 몸을 직접 움직여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회가 있다, 이게 나한테 들어오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역량껏 한번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들이 잡는 것만큼 내 몫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픈마인드 카드가 나왔는데 이미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시야가 약간 가로막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좋은 세상을 바라봐 달라, 편견 없이 바라봐 달라, 그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운기는 많이 트여 있으니 훨씬 더 본질을 깨뜨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에너지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 잘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께 좀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것들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저스티스 카드 나오고 5개의 완드 카드도 나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겸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눈을 가리고 있는 어떤 가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지금 보이는 카드들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겸손한 게 과연 미덕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내가 잘 못 보고 있는 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부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대부분 내가 오해하고 있거나 편견이 있을 때 좀 자주 나오는 카드라서 운이 잘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나 편견 때문에 이 운을 다 못 써먹을까봐 잔소리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가 오실지. 여러분들 특히 인간관계에서 좀 답답증을 느끼셨던 분들인 경우에는 거기서 좀 자유가 오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약간 요러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진정한 친구가 없다던가 나와 결이 맞지 않은 사람들만 계속 만나야 되는 상황이 이어졌다던가 이러신 분들은 드디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좀 해방감을 느끼시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온전히 내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진 않죠.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접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거리감 같은 것들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는요,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감정을 전할 수 있고 공감해주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답답한 속을 빵 뚫어준다? 이런 거에 조금 더 가깝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난 인간관계는 그렇게 감정의 소통을 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서 항상 표면적인 대화만 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 에너지가 사실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지금 리딩을 듣는 시점에서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이 한번 감정의 자유를 맛본 이상 그 전으로 돌아가기는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께서 내려놓고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들어오게 되면서 아, 이게 바로 감정의 해방감이라는 거구나를 좀 느끼실 것 같긴 하거든요. 회사에서는 내가 아무리 불만이 있고 아무리 힘들고 이렇다 하더라도 친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거를 오롯이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내에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사람이고 그 사회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전혀 그 회사랑은 상관이 없는 누군가를 알게 됐는데 또는 친하게 지냈던 누군가가 있었는데 내가 이직을 하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져서 이 사람과는 진짜 속을 탁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께서는 그 쌓아두었던 감정의 어떤 응어리 같은 것들을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 감정이 자유롭게 흘러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보자라고 하면 다소 경직된 모습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내 속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페르소나를 좀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얻게 되실 자유에서는 그러한 가면들이 벗어 던져지게 되면서 진정한 나를 드러내게 되고, 이 진정한 나를 받아주는 무리에 속하게 된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께서 받게 되시는 이 자유의 구체적인 모습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어떤 사람을 좀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코트 카드도 그렇고 이 메이저 카드도 그렇고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좀 만나게 되시는데, 이 상대방 분의 성별은 여성이실 가능성이 좀 더 높겠고요. 요거는 좀 참고로 말씀을 드려요. 여성이실 가능성이 좀 높겠고, 상대방의 첫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좀 차갑거나 여러분들이 좀 다가가기 어려워. 약간 냉미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좀 귀인이 되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방 분의 특성을 좀 보자라고 하면, 이분이 그렇게 스스로 드러내는 감정 표현이 잘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잘 되는 사람은 아닌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속을 터놓으시나? 뭐 이러신 경우도 있으시겠죠. 내가 속에 좀 쌓인 게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케어를 받고자 상담가를 찾아간다. 근데 상담가 선생님이 약간 이런 이미지다. 뭐 이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간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하게 사람이 좀 들어오시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상대방 분이 좀 내공이 있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있으시고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감각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알아주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중요한 게, 우리는 굉장히 불분명한 감정이나 불분명한 인식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누군가가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 내려주는 순간, 아, 맞아. 내가 생각한 게 그거야. 내가 느낀 게 바로 그거야. 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상대방 분이 그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뭔가 답답하고 명치가 아프고 속이 안 좋고 힘들고 막 이랬는데,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아, 선생님 제가 요즘에 너무 어지럽고 답답하고 힘들고 막 이거 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아, 그거 뭐 신체 이상이 생긴 게 아니라 잠을 못 주무시고 약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화병일 수도 있겠네요. 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화병이 맞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정의 내리지 못했던 나의 상태를 굉장히 인사이트 있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굉장히 좋은 거는요, 이 상대방 분이 생각이 굉장히 깊고 내면이 있으신 분들인데, 자기 말을 하는 것보다는 들어주는 쪽에 속해요. 남의 말을 듣고 수용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피드백이 단순하게 여러분들을 막 우쭈쭈 하고 산보님 힘드셨죠? 막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않아서 그게 그래서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 나랑 친한 척하면서 나한테 마음을 연 것처럼 하면서 다른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는 귀인분은요, 반대예요, 반대. 겉으로는 좀 차가워 보이고, 아, 저 사람 친해지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수용적이고 의외로 나한테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그게 마음이 편해지고 내 감정에 더 솔직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시는 분이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찾아온 이 감정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카드가 굉장히 직관력이 강한 카드들이라서 약간 상담가라던가 무속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약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액면 그대로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사주를 보러 갔는데, 타로를 보러 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약간 이런 타입이야, 뭐 이럴 수 있어요.
일단 저는 말이 많기 때문에 약간 거리가 먼데 이런 이미지랑은 하여간 그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자유를 좀 찾아오셨을 때, 자유가 왔을 때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동기부여 방향으로 사용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욕을 내고 뭐 이런 쪽으로 사용하시면 좋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에너지가 소진이 되었고 내가 계속 가면을 쓰는 쪽으로 이제 인간관계를 맺어왔다. 그래서 감정의 소통 같은 것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좀 메마른 땅 같았다. 퍼석퍼석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재밌는 걸 봐도 재밌지가 않고 행복한 걸 봐도 행복하지가 않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게 누적이 돼서 표면화됐을 거잖아요. 근데 이 귀인분을 좀 만나가지고 풀어내고 나니까 메말랐던 땅에 비가 내리듯이 나의 감정들도 약간 비옥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감정에다가 나무를 심어볼까, 꽃을 심어볼까, 내가 이걸 또 뭘 해볼까, 이렇게 행동적인 방향으로 의욕을 내는 쪽으로 사용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감정이 메마른 상태에서는요, 무기력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텅 비어있는 느낌에 조금 더 가까워요. 제가 우울증을 겪었을 때 그 감정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뭔가 비어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고 나는 되게 힘든데 상황은 안 끝낼 것 같고 막 이랬는데 뭐 상담도 받고 약물치료도 받으면서 좋아진 게 뭐냐면 즐겁다, 재밌다, 행복하다, 보람차다,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도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비옥해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 내 삶의 어떤 의욕적인 원동력으로 사용을 해봐달라. 그게 작심삼일이어도 상관은 없다. 어쨌든 내 인생에 텐션을 주는 방향으로 활용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진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감정이 메마르게 되고 무감각해진 데는 뭐 다양한 이유와 원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증상들도 있겠죠.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집 안 치우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내 집을 깨끗하게 치우는 거, 내다 버리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있었던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멀리하고 이런 활동들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약간 이기적일 수는 있는데 내 감정에 불편하다, 내 감정을 힘들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좋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끝내라, 버려라.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원이 있다 칩시다. 우리 공원이 있는데 비가 안 내려. 비가 안 내려서 이 공원이 막 황폐화됐어. 막 메마르고 황폐화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공원인지 모르고 막 쓰레기도 버려.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치워도 끝이 없고 공원이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니까 굉장히 이게 힘들 거잖아요. 이 감정 상태였다라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물을 주는 거예요. 이 물을 뿌려봐 하고 해서 여러분들도 물을 뿌리고 했을 때 쓰레기가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남들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를 주워다 버리고 그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지를 하고 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울타리를 치던가,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 정원을 다시 가꿔. 땅도 일구고 나무도 심고 꽃도 갖다 심고, 그래서 다시 공원이 되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거기다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침을 뱉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가꿔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감정이 황폐화되어 있으면 그냥 아무나 여러분들한테 감정의 쓰레기통 같은 어떤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젠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건으로 무엇이 변하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삶이 여유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좀 황폐화되었다 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삶이 뭐 제 인생이 그렇게까지 망한 건가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감정이 무너진 채로 오래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무너뜨려도 되는 줄 알고 함부로 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다쳤던 나의 감정이 휴식과 안식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카드 상태로만 봐도 좀 아시겠지만 9개 완드에서 4개의 컵 카드로 좀 변합니다. 9개 완드 카드는요, 정말 황폐화된 땅 그 자체를 좀 보여주는 카드예요.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나무에는 잎사귀가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그냥 메마른 땅, 무덤가,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오지마 해도 아무도 그걸 들어주지 않는 그런 공허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 노을 지는 해변가 같은 느낌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만의 시간, 여러분들만의 여유, 여러분들만의 안정감 같은 것들을 드디어 좀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인생에 불필요한 어떤 무언가가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원이다 라고 했는데 120명이 오겠다라고 해봐요. 근데 사람이 물으면 120명을 다 수용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망가지는 건 내 공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90명까지 받고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100명을 받을 수 있지만 그 10명의 여유분을 남겨두고 더 이상 오지마, 나 90명까지만 케어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들 인생의 여유를 좀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한번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특히 진짜 감정의 휴식이나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침이 좀 있으셨던 분들, 너무 지쳐서 이제는 내가 지쳤는지도 의식을 못 하셨던 분들이 지금 3번을 고르셨을 것 같아서 자, 그런 부분들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그 독이 든 성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독이 든 성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되게 좋아 보이는 거가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먹지 말라라고 하죠. 뭐 썩은 고기, 독이 든 성배.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고 당장에는 이득일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안 좋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10개의 카드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해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정신적인 해방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한 해방감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당장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내 인생에 독이 될 만한 것들을 함부로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슬슬 내 감정도 좀 좋아질 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도 굉장히 좀 케어가 될 건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의 논리에 밀려서 그래도 돈 벌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현실, 돈, 뭐 명예, 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다가 진짜 케어 받아야 되는 여러분들의 감정,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케어를 못 받고 지나갈까봐 카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3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운기 자체에 대한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일단은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바닥을 좀 찍은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상승 곡선을 타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좀 포기해온 게 있고 정말 지친 게 있고 이제는 내가 지쳤는지도 모르겠고 라고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도 운기 자체는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나아질 일만 남아있다, 약간 이렇게 보이고, 그 나아지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귀인의 수, 이분은 조금 능력자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케어를 해주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 있으면요, 놓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분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상대방 분 특성이 쉽게 누군가와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삶의 내비게이터를 만나라고 하는데 이 내비게이터 같은 역할을 이 귀인분이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의 목표나 무언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삶의 어떤 지름길 같은 거를 이분이 좀 알려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길을 좀 찾아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도 이미 갔던 길인데 잘 안 알려져 있는 지름길이거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거나 뭐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좀 알려주시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어떤 정말 지치고 힘들었던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은 팍팍했던 거에 대해서 수분감도 좀 들어오고 촉촉해지고 뭔가를 키워볼 수 있고 여유도 좀 찾게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10시간 걸려서 갈 거를 이분이 5시간 걸리는 길을 알려주게 되면 나는 5시간이 남게 되잖아요. 그럼 쉴 수 있고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럼 내가 또 마음의 여유가 들어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어떤 내비게이터를 좀 찾아봐 달라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를 받게 되실지. 여러분들 진짜 좀 답답하셨던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유가 오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부모님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라고 하시면 그 부모님의 반대가 꺾이는 예, 부모님이 모르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그런 자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둘러싸고 있었던 철책이 좀 사라진다라고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외부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으로 봐도 그래요. 뭐 집을 사고 싶었는데 뭐 어떤 규정이나 규범 때문에 집을 못 샀어요. 근데 드디어 살 수 있게 된다던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회사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런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규제나 규범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게 한계였어요. 세상이 나를 가로막아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나 규범에 대해서 어떤 길이 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사라진다 뭐 이런 분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발견이 된다. 약간 여기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잖아요. 어떤 규제 때문에 기술이라던가 사업화를 못하고 있으면 정부에다가 좀 이야기를 해서 그 샌드박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규정이나 규범을 좀 우회한다던가 해결을 좀 봐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 이제 그런 제도를 이용하시는 사업가분의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도 좀 있죠. 일상에서도 규정, 규범, 규칙 또는 상황적인 허들 때문에 무언가가 안 됐었는데 그 상황의 어떤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치고 나갈 수 있게 된다.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분명히 어떤 틈, 기회 같은 것들이 좀 발현이 되실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마음껏 달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저는 이게 일적인 부분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것도 됩니다. 저는 예술가인데요. 제 분야와 굉장히 겹치는 라이벌이 있고 이 라이벌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두각을 못하고 활동이 좀 침체된 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라이벌이 약간 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보이겠죠. 거기를 좀 치고 나가게 되는 자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게 되는 내 에너지를 막 발산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자유의 구체적인 모습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현실적인 부분도 너무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상쾌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만 하고 계획만 잡아놨던 거를 실현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금전적인 이득이나 성과로도 오실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이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예, 이런 겁니다. 진짜로 집안에서 반대하는 직업을 기어코 해내시는 분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마이클 리 뮤지컬 배우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집안이 의사시고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의사가 돼야 된다, 의사가 돼야 된다 압박을 좀 많이 받으셨는데 뮤지컬 배우로서 성공을 하셨죠. 그런 분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그 어떤 허들을 벗어 던지고 해냈더니 돈도 벌리고 내 이상도 이루고 그것도 일도 잘 되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4번을 골라주신 분들은요. 약간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장래 희망을 정하셨던 분들일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것은 이제 없으셈,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겁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고단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즐겁다라는 측면으로 오고 있다는 거.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예전에 이제 집에서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의사를 강요받던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분이 의사를 막 강요받다가 집을 그냥 가출을 하신 거예요. 성년이 돼가지고 의대를 갔는데 의대 가서 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건 아닌 거야. 그게 아니어서 이제 가출을 좀 하셨는데 다 커가지고 막 방황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결국엔 자기 일을 찾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웬만한 의사분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길을 찾았는데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본인이 이 일을 하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잘 될 걸 내가 느꼈고 내 길이라 생각을 했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는 어떤 방해 요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 찾아온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내 선택에는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열정을 가지시고요. 내가 한 선택, 내가 받은 자유가 옳다,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방해가 되는 요인은 좀 끊어내실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에너지틱하게 사용을 좀 해보시면 좋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왕의 카드나 이 체리어트는 왕자를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황제의 아들, 황일의 2일 계승자잖아요. 굉장히 자기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던가 규정과 규범 안에서 살기가 힘드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서 살아나가야만 성에 차시는 분들인데 지금 딱 그런 카드들이 나왔어요. 누군가한테 의견을 맡겨놓거나 의존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체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의사가 되면 성공한다 했어 라고 해서 엄마 아빠 말을 믿을 것인가? 근거 없잖아요. 네,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야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생의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누군가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끊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택과 집중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밸런스를 잃어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저 가수가 되려고요 라고 해가지고 가수 뭐 보컬 트레이닝 받고 노래 연습하고 무대에 서는 건 좋은데 뭐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건강을 안 챙긴다던가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그러라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가수로서 진로를 잡았는데 내가 회사에 입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회사에 입사하면서 가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는 맞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내가 뭐에 집중을 하고 뭘 포기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 몸은 하나니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무엇이 변할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을 좀 들여다보시고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나인 오브 완드 카드가 이제 2번이 들어왔는데, 나인 오브 완드 카드는 전형적으로 어떤 철책을 세우는 카드예요. 철책, 이게 뭐 울타리 같은 거 세우는 거죠. 울타리.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방어하는 거라고요. 이 체리어트 카드가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울타리를 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울타리 안만 돌겠죠. 이 울타리 한 길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어느 날 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울타리에 틈이 있다는 걸. 좀 낮은 데가 있네? 내가 좀 뛰어서 넘어가 볼 만한 게 생겼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를 딱 뛰어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울타리가 없는 대지가 펼쳐져. 그럼 얼마나 신나요? 막 뛰어놀겠죠. 막 내달릴 수 있겠고 내가 해보고자 하는 것들을 막 잃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나라는 사람의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남들은 울타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울타리, 저런 울타리, 세모난 울타리, 동그란 울타리, 뭐 조그만 울타리, 큰 울타리, 어쨌든 간 울타리 안에서 사는데 나는 이 울타리 밖이 내 세상인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의 길,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단순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만 불편하고 이걸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좀 더 본질적인 거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숙함이 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느끼는 굉장히 독특한 감성이나 나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예술가다. 그게 여러분들의 작품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내가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이 삶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던가 세상을 내가 보는 시야에 대해서 남들과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작품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깊어지고 내면이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되셨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삶이 더 깊어진다까지도 연결이 되고 그 깊어지는 삶이 결국엔 무엇을 또 변하게 할지도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인기 있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과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좀 취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어, 아자, 막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내 성공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더 묵직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카드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만나셨을 때 이 기회를 잘 잡아챌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은 기회라고 하는 게 너무 빨리 잡으려고 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잡아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카드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들어온 기회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와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저돌적인 행동력을 통해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행동력을 보여주셔야 됨은 있고요. 기회를 엿보는 것들, 내가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과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4번 카드 뉘앙스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하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직업을 갖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직업이 약간 인기를 요하는 직업일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배우 원빈님 아버지가 강릉 시내에 나가면 너 같은 애들 깔렸다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이 지금 4번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같거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들 헛바람 들까봐 말리는 부모님. 근데 그 부모님 극복하고 배우 하셔서 성공하시는 그런 흐름. 예,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열정이나 재능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거기에서 한 번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 만족을 하시는 분들은 또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약간 생각이 많으시고 기회를 막 보려고 하고 하시는 성향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기가 됐다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이 나서서 기회도 포착을 하시고 잡아내셔야 되고,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 만한 방향으로 연결하시는 거, 그런 행동력, 재빠른 추진력,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동반이 돼야 된다는 점, 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을 방해하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허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제 리딩을 보면은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이 카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에 푹 빠져들어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물고기로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새들이 사는 세상은 나뭇가지, 이런 데가 본인들 사는 세상이고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새로 태어나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한테 봐봐, 내가 너한테 이 큰 나무를 물려줄게, 이게 성공 방식이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물고기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자리 같지 않고. 그래서 엄마 저는 물가로 들어갈래요 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반대가 많겠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성공 방식은 그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극복을 하고 물속으로 딱 헤엄쳐 들어갔는데 웬걸 그게 진짜 내 세상인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의 세상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세상 안에 푹 빠져들라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제서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놓고 여기에 여러분들을 위한 자유가 마련이 돼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처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에 좀 놓여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 환경이 마련이 될 것인데, 그 환경에 내가 뛰어드는 것은 내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어떤 허들에, 철책에 어떤 허술한 점이 보일 건데 거길 뛰어넘으셔야겠죠. 조금 그런 행동력을 좀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남들한테 나 이거 이 리딩 봐서 4번 골랐어 라고 말은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만 좀 갖고 있다가 기회를 딱 보셨을 때 한번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거는 내가 기회를 좀 보고 그 허술해진 방비나 어떤 틈을 노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남들한테 말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내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상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유는 내가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은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것도 굉장히 성과를 내는 삶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어떤 자유를 받게 되실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유가 어떤 여유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여가 시간? 여유? 근데 이 자유가 그냥 논다, 내가 쉰다, 뭐 릴렉스한다, 뭐 이런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넓혀볼 수 있는 자유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바쁘게 하루 24시간 중에 10시간을 숨도 못 쉬고 밥도 30분 만에 해치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들어올까요? 전혀 들어올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진지한 고찰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한 편은 아닙니다만,
학창시절 시간표가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학교 수업하고 뭐 쉬는 시간도 막 10분밖에 안 되는데 학원 가야 되고 뭐 야자도 있고, 그 학생들이 그 시기에 해야 되는 내 인생에 대한 고찰이나 진지한 질문, 철학적인 생각들을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점수, 학교, 뭐 여기에 좀 치중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거죠. 직장인들도 굉장히 바쁜 삶, 내가 일을 쳐내기에 급급한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철학적인 고민을 할 시간들이 굉장히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는 그런 자유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 인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자유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자유가 없는 것이랑 좀 동일한 것 같아요. 여행을 가느라 바쁘다? 남들이 봤을 때는 자유롭게 여행 다니잖아요. 하는데 물리적으로는 자유롭겠지만 내가 진짜로 내 머릿속이 자유로워지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여행을 가면서 내 정신적인 부분에 리프레시가 되면서 자유도를 얻는 것도 있게야 하겠지만, 약간 쫓기듯이 사는 삶에서 짬내서 가는 여유가 그렇게 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줄까?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좀 마련이 된다라고 하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여유를 얻는다, 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좀 가지고 가실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조커를 골라주신 분들 중에는 전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인생을 빡빡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바쁘게만 살았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마련이 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좀 더 해보고자 해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3개월간 수입은 없지만 3개월간 공부한 걸로 저의 3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약간 이런 거거든요.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쪽의 자유가 좀 오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유의 구체적인 모습 보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진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본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마냥 그 방종이랑은 다르잖아요. 내가 갖는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내 인생을 여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바쁜 편의점인데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걸 볼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공부를 여유 시간이 있어서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 이게 안 되는 편의점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 받으면서 편의점을 했는데, 알바를 했는데 한 달 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 한 달 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 근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되게 빠듯하게 힘들게 살았단 말이지. 근데 이 정도의 에너지를 투입을 했으면은 뭔가 좀 이뤄놓은 게 있다던가 쌓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느끼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대로 있으면 그냥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를 알게 되시면서 내가 그 본질적인 것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종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이 삶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자유라고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여유라는 텀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너무 정신이 없는데 며칠 쉬게 됐어. 며칠 쉬다 보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회사 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언제쯤 오냐면 은퇴하실 때 옵니다. 은퇴하실 때쯤 회사에서 이제 나가라고 압박을 하는데, 퇴사 압박을 하는데, 이제 퇴사를 딱 하려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퇴사할 때쯤 되면 인수인계 해주면서 일이 좀 사라지잖아요. 시간이 남아서 내 삶을 돌아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거야. 내 삶을 본질적으로 바꿔야겠다. 내가 좀 멀리 봐야겠다. 이런 인식의 변환 같은 것들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의 자유도가 생긴 거죠. 그런 부분으로 좀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안타까운 게 굉장히 바쁘게 사시면서 본질적인 인생의 변화를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근무 시간을 오래 하는 걸 되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게 사람한테서 여유를 앗아가게 되고 시야를 좁히게 되면서 점점 더 비효율을 만들어요. 제가 하루에 12시간, 16시간 일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하루에 12시간, 16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8시간 일한 거에 비해서 16시간 일하면 2배의 성과가 나냐?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성과가 줄어요. 왜 그러냐면 16시간 동안의 조바심, 급한 마음, 내가 내몰리는 그 감정들 때문에 더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내 삶을 전반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되시는 여유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거 한번 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께 찾아온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거절할 줄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몫을 잘 챙기실 필요도 있고요. 당당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좀 예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직장인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워커홀릭처럼 막 일을 해오셨는데 어느 날인가 연차를 쓰라고 해서 연차를 이제 써서 이제 집에서 쉬고 밥 먹고 놀고 자고 오랜만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휴식을 가졌다라고 쳐보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삶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인식을 좀 하셨고 좀 변화를 해야겠다, 내가 이대로 지내면 안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가지게 되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온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삶을 바꾸려고 하면 저항이 들어올 거예요. 왜 그래 갑자기, 조코야 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대로 살던 대로 살아, 막 이런 걸 푸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항하시고 여러분들도 싸우시고 그건 아니지, 그동안 내가 불합리하게 힘들었잖아 라고 좀 싸우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 삶에 있어서 난 이만큼 받을 대가를 이미 했어, 난 이만큼 이룰 만한, 나는 너한테 무언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좀 당당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사에도 내가 더 연봉 올려주세요, 나 그동안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데, 나 이렇게까지 노력한 게 많은데 지금 좀 받은 게 적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근무 조건 변경해주세요, 막 이런 걸 좀 당당하게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눅들어 계시거나 내가 주장해야 되는 권리를 주장을 못 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다.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이런 부분을 억셉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여러분들은 그냥 다른 곳을 가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뭐 상대방은 그렇겠죠. 조커야 생각을 해봐, 네가 뭐 야근 많이 했지, 근데 뭐 이런 건 저렇고 저런 건 저렇고 막 희석을 하려고 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카드는 좀 내 삶에 내가 당당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할 건 주장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이 변할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그래야만 잘 굴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진짜 안타까운데 저 이런 케이스 좀 많이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급여가 적은데 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급여가 높은데 높은 급여 대비 그냥 회사에서 그냥 무난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성과도 안 내고 중요도도 없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잘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좀 챙겨주고 막 연봉 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면 안 한 대로 그냥 가만히 두고 보더라고요. 예,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딱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자기 주장을 안 하니까 회사에서 챙겨주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의 노력을 가치를 폄하하고 이런 걸 당해오신 분들이 지금 조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어서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을 해야만 좀 더 여러분들 인생이 편안하게 굴러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대로 된 경로로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해야만 귀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일을 하더라도 뭐 똑같이 편의점 알바를 한다 쳐도 뭐 A 알바는 열심히 하는데 최저시급 준다고 하니까 그냥 최저시급 받고 일해. B 알바는 사장님 저 못하겠어요. 저 급여가 너무 적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B야 급여 올려줄게 좀 더 다녀봐. 막 이렇게 해서 편차가 막 생긴다던가 거기에서 약간 좀 불합리한 경우를 당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목소리 내서 자기 몫을 좀 잘 챙긴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여러분들한테 뭔가 쌓이는 것도 생기고 남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나의 삶이 제대로 좀 굴러간다라고 해요. 그동안은 약간 혹사당한 사람의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 목소리를 들여냈을 때 재물적인 부분을 좀 대놓고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돈도 그렇고 돈도 내가 좀 챙기게 되고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여유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일만 하면서 최저임금 받고 막 그냥 남는 거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시간은 시간대로 생기고 돈은 돈대로 벌 수 있게끔 적절한 대우를 받게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진짜 좀 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약간 조커 골라주신 분들 중에 진짜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딱 카드 특성이 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조커 골라주신 분들의 리딩에서 감정이입이 되는 게 저희가 약간 이런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어지간하면은 연봉을 많이 올려주세요 막 이런 말을 하는 편이 아닌데 약간 배신감이 느껴지는 상황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연봉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감자씨가 정말 그 정도 급여를 올려받을 정도의 어떤 회사에 기여를 했다고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폄하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수틀리면은 협상이 안 되면 퇴사하고 다른 데로 이직하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맡았던 일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문제가 막 터져가지고 연락 와서 다시 오면 안 되겠느냐 이런 케이스가 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내서 좀 얘기하실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카드도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당해라. 여러분들은 멋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의 시간이 많았고 이제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이고 내가 나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내세울 때이다. 내가 강력하게 어필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할 말 있으면 하시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이 투입한 시간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게 욕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나는 감정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소 격양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어떤 예의만 지켜주신 선에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괜찮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에너지가 좀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면에 있는 카리스마를 깨워라 라고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알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나 이 정도로 힘이 있고 카리스마 있고 무서운 사람이다. 나도 성질이 있다. 이런 거를 적재적소에 표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좀 많이 참으셨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누적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좀 참지 마시고요. 정당한 방법으로 표출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리라 보이니까요. 참고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 외부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어떤 감정 표현이나 내가 자기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외부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에게 코칭을 받는다던가 도움을 청해 본다던가 아니면 진짜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것도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메이크 프렌즈라고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뉴페이스나 새로운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굳이 지금 있는 곳에서 해답을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곳에서 해답을 찾는 거, 이것도 방법이 된다는 거를 열어놓고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람은 관성이라는 게 있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는 게 있어서 어떤 조직 내에서 조커라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호구처럼 잡아도 돼 라고 인식이 되었다라고 하면 안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구태여 그런 사람들 곁에서 계속 내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부딪혀 봐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은 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내가 떠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좀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면요, 이직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는 점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내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섣부르게 이직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아마 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분명히 주어지실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사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우리 여러분들께는 어떤 형태의 자유가 오는지 또 이 자유는 무엇을 변화시킬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들어오는 이 자유의 개념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더 나은 삶으로 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